보자, 태훈아. 이제 하나씩. 오늘 나간 거 딱 두 페이지만 할 거야. 짧게 해서 두 페이지만 할 거니까 보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봅시다. 순물질, 혼합물 볼 거예요. 봅시다. 하나씩. 그러면 우선 물질이라는 애가 있어. 물질을 나누면 뭐랑 뭐가 있냐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져요. 순물질 뭐냐?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로 되어 있는 거란 얘기인 거야. 혼합물 뭔가 섞였다는 얘기죠. 근데 순물질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랑 뭐로 나눠지냐? 호돈소 물질과 그리고 화합물로 나눠져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쉽게 얘기하면 호돈소 물질은 성민이 혼자 있는 거야. 얘는 성민이 혼자 있는 거고, 화합물은 성민이가 누구랑 결혼을 한 거야. 요게 화합물이고, 균일혼합물과 불균일혼합물은 뭐냐면 성민이가 1대1로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야. 굉장히 균일해. 불균일혼합물은 성민이의 원래 성격대로 1대10으로 만나는 거야. 요런 경우, 요런 걸 불균일이라고 할 수 있어. 요렇게. 요런 건데,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혼합물 중에서, 호돈소 물질, 순물질 중에서, 뭐가 있는지 보자고. 우선, 호돈소 물질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아니면 금, 요런 애들이 호돈소 물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물질로만 된 거. 산소 O2, 수소 H2, 금 AU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화합물은 뭐냐? 화합물 소금이나 아니면 물 이런 것들이에요. 소금 같은 경우 뭐가 되냐면 다시 쓰면 NaCl이야. Na와 Cl이 만난 것을 소금이라고 하고요. 물 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H2O라고 하죠. 두 가지 이상이 하나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에 그러면 균일혼합물과 불균일혼합물은 뭐냐? 균일혼합물은 동등하게 섞인 거, 아까 얘기했죠? 성민이가 1대1로 만난 거, 비율이 일정한 걸 얘기하는 거야. 다음, 불균일혼합물은 얘네들은 비율이 일정하지 않게 이상하게 섞인 거지. 그래서 요거는 뭘로 구별하냐면 농도라는 것으로 구별을 해요. 농도.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다가 뭔가를 섞었어. 다 넣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위에 거 먹었더니 짜. 근데 얘는 아래 거 먹었어. 그래도 짜. 그러면 얘는 둘 다 똑같이 짠 거야. 그게 균일한 거야. 농도가 같다 이거지. 근데 얘는 위에 걸 먹었더니 싱거워. 아래 거 먹었더니 너무 짜. 너무 짠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는 위아래가 농도가 다르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네. 잘하면 유튜브에 나오겠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순물질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순물질 같은 경우는 좀 더 키우자. 좀 더 키워서 보게 되면 순물질부터 보게 되면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 중에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띈다. 이게 뭐야? 물질의 저번에 했던 거 특성, 자기의 물질의 특성을 띈다. 요거 됐고요.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녹는점, 끓는 점 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라는 게 특징이야. 뭐에 따라서? 양에 따라 관계없이, 양하고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게 물질의 특성이었지. 기억해놔야 돼.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구리, 철, 다이아몬드, 금, 산소, 질소까지 여기가 호돈소 물질이다. 호돈소 물질. 그 다음에 여기 염화나트륨, 물, 이산화탄소, 에탄올 등 이쪽은 화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태훈 됐죠? 그래서 물입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물입자는 이렇게 생겼어.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얘네는 하나 구리만 그냥 붙어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지들끼리 붙어 있는 것들이고, 요거는 여러 애가 이렇게 또 붙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 이런 게 화합물, 얘네가 호돈소 물질,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 혼합물 가보면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이 있다 그랬어. 얘네는 뭘로 찾으면 된다? 정확한 건 농도다. 농도가 어떤 농도냐? 부위별 농도다. 부위에 따라서 농도가 다를 때, 같을 때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쪽은 균일혼합물, 불균일혼합물 차이가 뭐냐?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고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대요.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 그래서 성질은 어떠냐? 그대로 가진다. 성민이가 여기가 1대1로 만나든 1대10으로 만나든 성민이는 그대로 성민인 거야. 고로 얘네들은 안 변한다 이 얘기인 거고,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 밀도나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얘가 성민이가 1대7로 만나든 1대10으로 만나든 만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그때 쓰는 돈이 어떨까? 훨씬 차이가 나겠지. 1대11 때 훨씬 더 많이 쓸 거고 1대7 때 조금 쓰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은 달라지더라 라는 거고요. 공기,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 합금 등이 균일혼합물에 들어가고, 불균일혼합물은 과일 주스. 잘 알고 있을 거야. 가만 놔두면 과일 주스 밑에 가루 생겨요. 흔들어 먹어야 되는 거. 흙탕물 당연하지. 아래쪽은 흙 잔뜩 있고 위에는 흙 안 떠 있지. 그래서 흙탕물. 다음 우유는 하얀색이라서 균일혼합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가라앉는 게 생겨요. 오래 놔두면. 그래서 우유도 흔들어 두세요라고 써 있어요. 고로 우유도 불균일혼합물이다 라는 거. 암석, 돌도 여기저기 다 조금씩 다르겠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불균일혼합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분류할 수 있대요. 그러면 혼합물의 밀도가 변하기도 합니까? 변하기도 합니다. 그냥 물 같은 경우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 뭐 한 1.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계란은 얼만큼이냐? 달걀은 1.1인 거야. 그래서 요 1.1의 달걀이 어떻게 되냐? 1과 1.2 사이에 낀다는 거지. 고로 물에서는 얘는 가라앉게 되고 소금물에서는 얘가 뜨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물에 녹인 소금량이 많아질수록 소금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나요? 있어요. 1.2라고 했지만 소금을 더 녹이면 1.3도 될 수 있고 1.4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다음 혼합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얘기인데 잘 기억하세요. 농도가 올라가면 끓는 점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은 일정하게 100도에서 끓었는데 소금물을 계속 끓이면 뭐만 날라가? 물만 날라가. 소금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돼? 계속 먹으면 더 짜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끓을수록 계속 오래 갈수록 고로 농도가 진해지니까 끓는 점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음 어는 점 같은 경우는
농도가 커지면 어느 점 같은 경우는 내려갑니다. 얘는.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느 점이 내려가니까 원래 0도에 얼던 물이 소금물이 되면서 계속 물만 얼어서 얘는 계속 내려가면서 천천히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야. 0도에서 얼지도 않던 애가 영하 한 5도, 7도 되는데 조금씩 얼으려고 하다가 위에 살얼음이 생겼어. 근데 더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물의 온도가. 원래 얼음은 얼기 시작하면 물의 온도는 0도에서 멈춰요. 근데 얘네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 이 차이가 있고요. 다음, 고체와 고체의 혼합물의 녹는 점은 어떻게 변합니까? 얘네들은 물질, 고체, 다이클로로벤젠과 나프탈렌 둘이를 섞었대요. 섞어놓고 녹여보는데 온도가 원래 40도의 녹도내고 얘는 80도의 녹도내였어. 근데 둘이 섞었더니 40도도 안 됐는데 얘 60도, 얘 80도였는데 40도도 안 됐는데 녹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올라가더라는 거지.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요거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갑니다. 여기 풀어오시고 태훈이 보자. 그러면 그 밀도차 가지고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밀도차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키우자. 좀 더 키우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밀도차를 이용한 거, 밀도 어떻게 구하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태훈이 기억해야 돼. 부피분의 질량이었고, 그럼 밀도를 이용하는 건 어떻게 이용해요? 만약에 밀도가 더 크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가라앉는다. 다음에 밀도가 만약에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뜬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뜨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기자고 액체 혼합물의 분리. 액체끼리 섞인 거야. 이번에는 액체끼리 섞였는데 섞이지 않고 그래. 섞였다면서요. 왜 섞이지 않아? 얘네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거야. 물과 알코올, 술 같은 경우 술, 물 섞으면 어떻게 돼? 걔네는 하나로 합쳐져서 못 꺼낸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밀도가 달라서 섞이지 않는 거야. 밀도가 달라서 섞이지 않고 얘네는 액체 있기 있을 때는 분별 깔때기를 사용한다. 얘가 분별 깔때기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위에 마개가 요렇게 있고 가운데에 여기에 꼭지가 있어. 요 꼭지라는 게 있는데 요걸 다른 말로는 콕이라고도 불러요. 콕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생긴 파이프야. 밑에는 여기서 열면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어. 그래서 요거를 열면 여기 있던 액체가 아래로 쪼르륵 내려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얘가 닫혀 있으면 내려가지 않아. 무슨 말이냐? 우리 빨대에다가 콜라 담아서 이렇게 위에 막고 들면 콜라 그대로 담겨 있다가 놓으면 쭉 빠지죠. 그거랑 똑같아. 위에가 열려 있어야만 얘네가 여기에서 쪼르륵 내려가고 요거 다 빠지면 위에 기름 남았을 때 딱 잠그면 얘만 위에 있고 밑에는 딱 내려가죠. 여기 물, 여기 기름만 남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물과 식용유를 하면 어디에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식용유가 있고 밑에 물이 있대요. 당연히 밀도 큰 게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물은 밀도가 크다. 기름보다. 다음 간장과 참기름. 간장이 물이고 참기름은 말 그대로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간장이 아래에 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물과 에테르 기름이에요. 고로 에테르가 위, 물 밑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사이화탄소입니다. 사이화탄소 얘는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유일하게 물보다 밀도가 큰 기름입니다. 그래서 물 밑에 사유만탄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요거까지만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그럼 이제 고체 혼합물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라고 하면 고체는 이제 고체끼리 섞인 거야. 고체끼리 섞인 건데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요거 특징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에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 요거 중요합니다. 녹이지 않는 액체. 무슨 말이냐? 설탕이랑 소금이랑 섞였대. 이거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어. 둘 다 녹아버리지. 분리가 아니지 이건. 다음 안 되고요. 만약에 소금이랑 모래가 섞였대. 얘네들도 소금이랑 모래니까 물에다 넣어버려. 그럼 어떻게? 모래는 안 녹아. 근데 소금이 녹아버렸어. 그러면 또 이거 분리가 아니는 거야. 소금 물이 돼버렸으니까 소금이 아니니까 고로 둘 다 녹지 않아야 돼. 대표적인 게 모래하고 스티로폼입니다. 이렇게 그게 여기 있죠. 스티로폼하고 모래하고 하면 어떻게 돼? 스티로폼은 밀도가 작고 물보다, 모래는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모래는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위에 뜬다. 둘 다 물에 녹지 않는다. 해서 따로따로 구별할 수 있고 스티로폼 위에서 걷어내고 흙은 물만 버리면 밑에 흙 남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 있다. 다음 신선한 달걀 고르기. 달걀이 상하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달걀이 상하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달걀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살짝 소금을 너무 진하게 하면 다 떠. 필요 없어. 조금만 좀 짭짤한가 싶을 정도로 만들어서 소금 그 계란을 넣으면 가라앉는 계란은 신선한 거, 위에 뜨는 게는 안 좋은 거. 그래서 빨리 먹거나 버려야 되는 계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다음 좋은 접시 고르기. 마찬가지. 쭉정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걸 쭉정이라고 그러고요. 좋은 접시는 좋은 접시라고 하면 요 두 개를 봤을 때 얘는 알맹이가 꽉 차 있고요. 요거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얘는 위로 뜨고 얘는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소금물이 훨씬 밀도가 중간이라서 위아래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됐죠? 다음 마지막 밀도차를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금채취래요. 사금이라는 건 모래사자예요. 금이 모래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게 흙에 섞여 있는데 강물 근처에 대부분 있거든. 그래서 모래하고 사금이 섞여 있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모래는 같이 쓸려 내려가요. 모래는 계속 같이 쓸려 내려가는데 금은 밀도가 커서 안 내려가고 남아 있는 거야. 요게 금이에요. 그래서 사금이 남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채취한다. 요 얘기인 거고요. 다음 혈액 분리. 혈액이라고 하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혈구는 고체입니다. 얘는 혈구는 고체라서 밀도가 큰 편이에요. 밀도가 큰 편이고요. 혈장은 액체입니다. 액체인데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냐? 얘는 거의 물이에요. 거의 물이어서 얘는 밀도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그러면 그 혈구는 뭐뭐 있는데요?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적혈구 빨개. 그래서 우리 피가 빨간색이야. 여기 보면 혈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 노란색이 있죠. 요게 우리 지금 생각하는 요 물 같은 거예요. 요게 혈장이고 100% 물이 아니고 조금 9% 8%? 그 정도 물이에요. 90% 이상. 나머지가 섞여서 약간 누런빛을 띠는 거고 혈구는 여기 모여 있는데 요게 혈구가 검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빨간색이 진해서 그런 거고 빨간색이에요. 근데 왜 빨간색이냐? 적혈구가 빨개요.
그래서 빨간색인 거고, 백혈구 색깔 없고 혈소판 색깔 없어요. 이런 애들,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밀도가 크고 얘가 밀도가 작아서 분리가 된다. 원심 분리기라는 것에 더 돌리면 분리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분리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오일 펜스, 아까 똑같아요. 물이 있으면 물 위에 어떻게 된다? 기름이 뜬다. 이 기름이 위에 떠 있으니까 그것을 옆으로만 막으면 돼요. 이렇게만 옆에만 막으면 얘네가 어떻게 벗어나지 못해. 도망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갖다가 흡착포라고 해서 이제 기름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종이 갖다가 여기다가 깔면 걔네가 기름을 먹어서 그 흡착포를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다가 이 펜스를 여기다가 까는 거지. 딴 데로 못 가게. 이렇게. 그러면 벗어나지 못하고 이쪽은 맑은 물인 상태고 요 가운데 부분만 오일이 떠 있을 수 있다. 그걸 걷어내면 된다. 요 얘기예요. 됐나요?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싹 다 공부해 가지고 문제 풀어 오면 됩니다. 숙제는 여기 33쪽까지 여기까지 숙제니까 숙제 다 해오고 태우니, 그리고 개념 노트 잊지 말고요. 그거까지 다 해서 다음 주에 봅시다. 공부 잘 해오세요. 바이바이.